안녕하세요, 유튼튼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12월, 모두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따라 최근에 낯선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뜨거운 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매개 감염병, 즉 성병의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질환인 매독입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새로 발표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에 따라 매독에 대한 전수감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진단하는 의사는 환자의 감염된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2024년부터 매독에 감염되신 분들은 잡혀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매독은 한 번 감염되면 평생 피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다는데, 그렇다면 평생 국가에 의해 감시를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매독은 임질과 함께 가장 오래된 성병으로 1490년대에 콜럼버스 탐험대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되었던 것이 시작이라는 가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다행히 페니실린이라는 아주 효과적인 항생제가 개발되어서 치료가 시작된 이후 급격히 감소되었었는데, 최근에 2010년대부터 특히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즉석 만남, 불법 성매매 등에 추정되는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3.9%가 최근 1년 내에 고정적인 성 파트너 의외의 상대와 성관계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70.7%가 비고정적인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한국도 선진국이 많네요. 특히나 매독은 인간이 유일한 숙주이고 산소 독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직접 피부를 뚫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포함해서 성관계를 할 때 피부의 상처나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고, 감염 부위에서 먼저 증식하기 시작해서 이후에 림프나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즉, 먼저 성기나 입, 항문 주변에 마치 염산 방울이 이렇게 똑 떨어져서 녹은 듯하게 생긴 궤양이 있다면 그것은 1기, 그리고 전신으로 퍼져서 열, 인후통, 관절통 등의 몸살 감기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두피에서부터 손발, 몸통에 10원짜리 동전과 같은 구릿빛 동그란 발진이 나타나면 2기라고 합니다. 2기에서는 탈모도 올 수 있다고 해요. 매독균은 다른 균들 다 있는 종류의 독소도 없고 굉장히 적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체 안에서 면역 반응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은 본인도 몰랐다가 검진해서 양성이 나와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매독은 한 번 걸리면 평생 양성으로 나오니까요. 그러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일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매독은 성병이기 때문에 성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기, 항문, 입 주변에 나타나는 궤양은 처음 감염 부위에서 나타나는 1기 증상으로 최소한 3개월 안에는 성관계를 했던 적이 있어야 합니다. 독감 증상, 전신의 반점으로 나타나는 2기 증상은 최소한 6개월 안에 성관계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매독은 피부에 나타난 증상들 자체가 매독균 덩어리이고 상처나 점막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성관계를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과는 성관계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콘돔도 직접 접촉하는 확률을 줄여주는 것이지 안심할 수는 없어요. 항문 주변에 납작하고 넓은 사마귀가 있다면 특히 조심하세요. 균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꼭 2기 증상들 전에 1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1기 증상이 통증도 없고 단단한 궤양이었던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거나 무증상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다 받기 전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아주시고 일단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1기와 2기 증상들이 모두 그냥 냅둬도 시간 지나면 몇 주 안에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병원에 안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매독 2기는 4분의 1이 감염되고 2년 안에 재발을 할 수 있고
10에서 30년 후에는 3기 매독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3기 매독의 종류에는 입가 주변에 큰 종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구마, 그리고 심장과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심혈관 매독, 마비, 실명, 치매, 보행장애 등 무시무시한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 매독들이 있고, 모두 생명에 위협적이거나 치료를 받아도 후유증이 크게 남는 무시무시한 단계입니다. 위와 같은 1기와 2기의 증상이 있어서 병원으로 가시면 두 종류의 피검사를 해서 매독 감염 여부와 현재 활동 상태를 평가받게 되고, 활동성의 매독으로 진단이 되면 한 번의 주사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매독이 활동하고 있을 때 즉시 주사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치료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1개월과 3개월, 6개월과 그리고 12개월 이렇게 1년 동안 4번의 검진으로 피검사를 통해 매독균의 활동을 감시하게 되며 6개월째에 활동량이 4배 이상 줄어들어야 치료 성공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독에 한 번 걸리면 평생 양성이 나오는 것은 맞고요. 다른 피검사로 활동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증상은 없지만 최근에 위험한 성관계와 같은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해가지고 찝찝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위험한 성관계라고 한다면 온몸에 붉은 반점이 있는 남자와 노콘돔으로 성관계를 맺었다와 같은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찝찝하지요. 일단 중요한 것은 감염 후 최대 12주까지는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도 양성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몸 안에서 아직 매독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시기를 감염병에서는 창문시기라고도 합니다. 매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독소가 없고 굉장히 적은 단백질로 구성된 하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체 면역 반응이 더딘 거예요. 같은 이유로 성기궤양과 같은 의심되는 증상으로 왔었는데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너무 빨리 오셨던 거라 3, 4주 후에 다시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무증상도 많기 때문에 일단 찝찝하다면 검사를 받아보고, 양성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를 한 번 받고 1년 동안 4번의 추가 검진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증상도 없고 최근에 의심 갈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검진에서 우연히 매독 양성으로 나온 분들, 사실 무증상의 매독은 이전에 매독으로 진단받았던 적이 있는지 치료받았던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체로 무증상이라면 전염력도 없다고 보는데 감염 후 2년 안에는 무증상이라도 언제든지 2기 매독으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치료도 안 받았었는데 무증상이에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매독이 양성이 나왔다면 치료를 반드시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심지어 감염된 지 2년도 안 된 것이라면 전염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 양심껏 본인의 성 파트너에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사실 이런 경우 상대방 의심도 한 번쯤은 해봐야겠지만, 만약 본인이 양성이지만 이미 치료도 이전에 받았었고 활동력도 낮게 검출이 된다면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치료를 받았던 적이 없다면 주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추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감염된 지 2년이 지나고 치료를 받으면 조직의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균의 활동력 감소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언제 감염된 것인지 모르니까 더 철저하게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페니실린 항생제 주사는 근육에 넣는 주사로 엉덩이나 어깨 또는 팔에 맞게 됩니다. 항생제 특성상 알레르기 쇼크 반응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다른 항생제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치료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페니실린 알레르기에 대한 탈감작 치료를 받고 맞는 방법도 있어요. 병원에서 매독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원래 의사에게는 환자의 동의가 없는 한 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될 비밀 보장 의무가 있지만, 법정 감염병은 예외적으로 발병 사실을 기록하고 보건소를 통해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신고당했다고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또 2024년부터 매독이 포함될 3급 감염병까지는 격리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된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은 분석 및 정리가 돼서 매년 6월 말에 통계치로 발간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개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안심해 주세요. 다만 감염 사실을 본인의 성 파트너에게 알려야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저도 찾아보니까 감염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전염을 시켰다면 형법상의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감염된 지 2년이 지났고 증상이 없는 매독을 후기 잠복 매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의사도 이걸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보건소에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1기 매독과 2기 매독 모두 어차피 증상이 나타나도 최대 3달 안에 자연적으로 소실되고 그대로 2년이 지나면 재발도 하지 않을 텐데 치료 안 받고 2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주사를 3번 맞으면 되니까요. 어쩌면 치료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분들에게는 무증상 잠복 매독은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수십 년 지속될 수 있고, 그중 60에서 70%는 자연 치유될 수도 있지만 30에서 40%는 말씀드렸던 치명적인 3기 매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3분의 2의 확률에 걸 것이라면 치료받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증상이 있는데 2년 동안 버텨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기에는 증상들이 혹시나 탈모를 비롯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무엇보다 2년 동안 금욕을 하셔야 하는데 이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신고되지 않는 것이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임산부가 1기 또는 2기 매독을 치료받지 않으면 태반을 통한 태아의 선천성 매독 발생은 거의 100%,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률은 40%에 달한다고 하니까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발 엄한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독이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 번 걸리면 평생 양성으로 낙인 찍힌다는데, 매독균은 굉장히 단촐한 구조물로 인체 내에서 수십 년을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기 때문에 항체는 양성이 나오더라도 결국 활동력이 중요합니다. 2년이 지난 증상이 없는 후기 잠복 매독은 특히 치료까지 받았다면 매독균의 활동력, 즉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가 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완치가 된 것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독균이 한창 활동적이고 1기, 2기의 증상이 있을 때 치료받는 것이 추후에 조직 손상의 후유증 없이 제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매독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감염 사실이 남들에게 공개가 되나요? 신고된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청에서 통계자료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더불어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추후에 상호간의 법적 문제가 없도록 성 파트너에게는 감염 사실을 이야기해서 적절한 대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검진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무증상이고 언제 걸린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치료 안 받으면 안 되나요? 무증상 잠복 매독은 수십 년, 어쩌면 남은 일생 동안 평생 지속될 수 있고 그중 60에서 70%는 자연 치유될 수도 있지만 30에서 40%, 즉 3분의 1은 생명이 위협적이거나 실명, 마비, 치매와 같은 큰 후유증이 남는 3기 매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주사를 꼭 맞고 2년 동안 꾸준히 병원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번째, 최근에 제가 온몸에 붉은 반점이 있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어요. 남자가 근데 콘돔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럼 괜찮을까요? 피부에 나타나는 매독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구강, 항문, 성기 등의 점막 접촉이나 피부에 보이지 않는 본인도 모르는 작은 상처들을 통해서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최대 12주까지는 항체가 형성되는 창문 시기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음성이 나왔다면 간격을 두고 꼭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세요. 본인이 매독에 걸린 것 같다면 꼭 다시 한번 보고 비뇨의학과에 방문해서 올바른 대처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